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종교 편향 문제 대응과 관련해 정청래 의원 사퇴나 제명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여당 측에 밝혔습니다. 새해 1월 21일 예정된 전국 승려대회는 봉행위원회가 구성돼 참여 규모가 범종단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통 사찰이 재난으로 피해를 볼 경우 국가가 복구를 지원하도록 한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신축년을 결산하는 불교계 5대 이슈,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 추대를 돌아보며 새해 총무원장 선거를 조망합니다. 불교 독립 대구 능인고가 입시 명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자연계 전국 수석을 배출하는 등 두드러진 입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 4부 대중이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학인 스님들도 잠시 공부를 멈추고 연탄 배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 법원 대종사는 이민년 신년 법어를 발표해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니며 인간과 더불어 자연이 공존하는 만유동 일체 태도를 갖자고 당부했습니다. 진제 법원 대종사는 전 세계적으로 창궐한 코로나 질병의 공포와 고통은 인간의 자만심으로 비롯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훼손에 대한 자연의 대응이라며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를 바꿀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대자대비의 가르침으로 종교와 이념, 남녀와 세대, 계층과 빈부를 초월해 모두가 보살심을 가져 개개인이 행복하고 세상이 화평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종교 편향 문제 대응과 관련해 정청래 의원 사퇴나 제명 등의 근본적 시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여당 측에 밝혔습니다. 새해 1월 21일로 예정된 전국 승려대회는 봉행위원회가 구성돼 범종단으로 참여 규모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장, 국정감사 과정에서 소속당 정청래 의원이 문화재 구역 입장료를 받는 불교계를 봉이 김선달이라 말한 데 대해 부적절했다, 거듭 사과한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는 원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 듣고 당에서 이제 여러 조치들을 어떻게 할까 저희들도 이렇게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이 충무원 청사를 찾은 시점은 전국 승려대회 봉행과 관련한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범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원행 스님은 불교계 종교 편향 사태 대응에 엄중함을 전하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정청래 의원과 정부 여당을 다시 한번 경책했습니다. 사과하라고 그랬으면 해야 되는데 50일 동안을 않고 딴적을 걸고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오직 답답하면 대표가 두 번이나 대표님이 사과하시고, 특히 정 의원 사퇴나 제명 등의 근본적 시정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사퇴하고 탈당해라 뭐 이렇게 요구했고, 이런 상황에서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명분상 우리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입장이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정부 여당의 반복된 종교 편향 사태를 규탄하는 종단 대응은 전국 승려대회 개최를 위한 봉행위원회 구성으로 진척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불교 종단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승려대회 참여 규모가 범종단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봉행위원회를 구성할 때 범종단 전국 승려대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종단협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할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위 회의에선 승려대회에 앞서 조계종 종정예하 교시로 승려대회가 갖는 정당성 등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종도들의 단합을 독려하는 내용의 종정예하의 교시가
있다면은 훨씬 더 진정성과 권위가 더 두드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미나 형식의 자리를 마련해 일련의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 관련 내용을 널리 알리는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불교계는 현 정부 종교 편향을 규탄하는 전국 승려 대회에 앞서 당분간 불자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유석입니다. 전통 사찰이 갑작스런 재난으로 피해를 볼 경우 국가가 복구를 지원하도록 한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통 사찰의 경우 현재 국가 지정 문화재는 아니지만 미래 중요한 문화유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난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빠른 복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위는 국가 지정 문화재가 아닌 전통사찰에 재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복구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현행법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전통문화특별위원회 소속 의원과 이원욱 의원을 비롯한 국회 정각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동참했습니다. BBS 뉴스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신축년 불교계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이슈를 5가지로 정리해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한국불교의 정신적 지주 종정예하의 성파 스님을 새롭게 추대하고 새해 총무원장 선거를 앞둔 조계종단을 조망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2021년 12월 13일 조계종단의 종통을 계승하고 신성을 상징하는 종정예하에 성파 대종사가 추대됐습니다. 당일 성파 대종사는 동체대비와 호국불교를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여러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 항상 동체대비 사상으로 지금 호국 불교 사상을 앞으로 이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변이 출현해 전 세계 인류가 다시 움츠려들고 대한민국은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상황. 성파 대종사가 세상에 던진 이 화두는 글로벌적 대전환기에서 한국 불교가 시대와 함께 호흡해야 한다는 명제로 해석됩니다. 성파 대종사가 10년 불사 끝에 조성한 16만 도자 대장경은 동체대비와 호국불교의 시대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대장경을 조성해서 공난을 극복한 예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통일을 발언하는 대장경을 도자 대장경을 갖다가 다 조성했잖아요. 준비하는데 한 5년 걸렸고 10년에 완성했지. 초대종정 효봉 대종사를 시작으로 종단 재건에 앞장선 청담 대종사, 안정화를 이끈 고암 대종사, 수행 가풍을 일신한 서홍 대종사와 성철 대종사 등 역대 종정예하는 현대 한국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문경 봉암사 등에서 30안거를 성만하고 주석처의 삼천불전을 선방으로 만드는 등 수행을 일상에서 실천해온 성파 대종사의 모습도 세상을 환히 밝히고 있습니다. 선방은 뭐 하려고 하는 거고 삼부처 만드는데 여기가 이제 삼천불전이거든. 삼천불전인데 이 법당을 갖다 부처님 좀 양보받았다. 조금 내가 다른데 좀 옮겨가 모실 거니까 좀 그리 알아달라고. 지난 11월 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이 통도사 여행길에 올랐을 때 성파 대종사와의 만남이 주목을 받았는데 시조시인이면서 그림, 도예, 오칠 등으로 민족 문화를 갖고 온 스님의 수행력이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천년염색을 여기서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또 전염염색을 가리키고 또 보급시키고 전통 문화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다 여기서 스스로 공부하고 또 그 공부를 다른 사람이 와서 배우려면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조계종 15대 종종으로 추대된 성파 대종사는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이 선출되는 내년 3월에 공식 취임한다는 점에서 시절 인연의 책무와 기대감도 낳고 있습니다. 이어 종법에 의한 제37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일이 새해 9월 1일로 예정돼 있어 조계종의 이민년 새해는 큰 틀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로 종종 예하를 추대하고 37대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선거와 새 집행부의 출범, 종회원 선거, 그리고 통합종단 출범 60주년이라는 중요한 현안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종단 최고 어른을 여법하게 추대한 한국불교는 내년 3월 종정예하 추대법회 이후 사실상 총무원장 선거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마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지역에서 활발한 포교 활동을 펼쳐온 금정총림 부산 범어사와 인천 법명사 부르나 포교원을 전법중심도량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전법중심도량 지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금정총림 범어사와 인천 법명사 부르나 포교원 등 두 곳을 전법중심 도량으로 새롭게 위촉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범어사는 어린이 포교를 위한 어린이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고 다도, 민화 등 인성교육에 특화된 어린이법회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 법명사는 명상박물관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명상 체험 프로그램을 특화해 지역 포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교원은 이와 함께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의왕 청계사 등 기존 전법중심 도량 60개 사찰의 지정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포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에도 불법 홍보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제주지역단은 제주 보현사에서 전진대회와 함께 12대 임원, 운영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포교부장 선업스님은 포교가 곧 수행이라는 기치 아래 제주지역단 포교사들이 전법 활동에 더욱 매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1대 이어 연임된 12대 단장 이명직 포교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제주지역단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포교사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더욱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진대회에서는 지역의 불교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한 포교사들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대구의 명문사학 불교 독립 능인고등학교가 최근 들어 입시 명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역대급 불수능으로 평가받는 올해 자연계 전국 수석을 배출하는 등 최근 들어 입시 성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대구 BBS 문정용 기자입니다. 조계종 종립학교인 학교법인 능인학원 산하 대구 능인고등학교가 올해 수학능력시험에서 자연계 전국 수석을 배출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능인고 3학년에 재학 중인 조진혁 군. 가장 어려웠던 수능, 이른바 역대급 불수능으로 불리며 난이도가 높았던 이번 시험에서 조진혁 군은 국어 한문학만 틀려 298점을 받아 자연계 전국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국어시험이 가장 어려웠다고 말하는 조 군은 힘든 순간에 부딪힐 때마다 흔들리는 생각을 점검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일단 자연계 수석 된 거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어떤 공부 방법이 있다기보다 힘든 순간이 있다면 저는 자기가 잘했던 그런 때를 생각하면서 복습을 하거나 또 어떻게 하면 또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을 점검하고 더 잘해볼 수 있을까 생각해봤던 게 슬럼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능인학원은 지난 1938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각계각층의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해왔습니다. 특히 능인고등학교는 매년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 유수 대학의 재학생들을 진학시키며 입시 명문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올해도 의학 계열에 현재 40여 명이 수시 합격을 확정지었고 정시를 포함하면 더 많은 합격자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능인고의 이 같은 성과는 다양한 진학 프로그램을 비롯해 수십 년간 쌓아온 능인고만의 진학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진로 탐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3학년 때 학생의 의견을 존중해서 진학제도 힘쓰고 있고 또 가정과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학교와 학생 그리고 담임선생님의 노하우를 모두 합쳐서 함께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진학제도를 하고 있고 능인고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시대가 원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종립학교로서 본교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을 근학이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나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특히 학생들의 어떤 학습에 상당히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앞으로도 진로 교육과 함께 학습 전략으로 이렇게 강조를 해나갈 그럴 어떤 예정입니다. 불교 종립학교로서 부처님의 자비와 이타정신 실현을 건학 이념으로 하는 능인학원.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명실상부 지역 명문 사굴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문정용입니다. 한국문화연수원장 현담 스님이 군종특별교구 종책특보에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교구장 선일 스님은 국방부 원광사에서 현담 스님에게 종책특보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현담 스님은 교구장 스님을 보좌해 군종교구의 주요 현안인 우수 군승충원과 계룡대 호국홍제사 건립불사의 원만한 회양을 위해 진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육군 군승 출신인 현담 스님은 현재 17대 중앙종회 의원과 한국문화연수원장 등의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 4부대중이 연말을 맞아 일주일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유런과 승가대 학인 스님들은 잠시 공부를 멈추고 연탄 배달 봉사에도 나섰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해인총림 해인사 유런과 승가대 스님들이 절알의 대장경 테마파크 주차장에 모였습니다. 합천군 내 연탄을 떼는 과정에 직접 연탄을 배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스님들의 손을 거쳐 전달된 연탄은 2,000장입니다. 모두 8가구에 250장씩 주위의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담았습니다. 또 이제 절 안에서만 계속 저희가 머리로만 계속 불교를 공부하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직접 이제 밖에 사람들과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나가는 게 되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책에서만 배우던 자비행을 나와서 직접 실천해 보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남은 안거가 이 실천을 함으로써 더 잘 풀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앞서 해인사는 지난 20일부터 한 주간 지역 내 곳곳에 연말 자비 나눔을 펼쳤습니다. 22일 동짓날에는 코끼리 행복문화센터를 통해 75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팥죽과 장갑 등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에는 케이크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모자와 과자 등을 선물하며 격려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또 일을 추진해 주신 모든 초능 대중 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코로나를 극복하고 또는 모든 국민들이 전 국민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늘 가정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인사의 자비 나눔에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감사와 함께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동지맞이 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연탄 배달도 좀 해주고 또 다문화 가정에 케이크도 좀 나눠주고 또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도 필요한 생필품도 나눠주고 참 연말에 이렇게 나눔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 사회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 해인사가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연호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내년부터는 건축문화재를 해체했을 때 나오는 각종 부재를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문화재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문화재 수리 업무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공사 설계 단계부터 부재 하나하나의 상태를 진단, 분류, 기록해야 하며 재사용과 보존, 폐기 등으로 분류한 기준도 명시해야 합니다. 대구 서구는 그룹 BTS 멤버 B의 모교인 대성초등학교 외벽 담장에 높이 2m, 가로 33m 규모의 대형 파노라마 타일 벽화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벽화는 B가 좋아하는 화가 반고흐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을 배경으로 그 위에 B가 음악 작업을 하는 파노라마 사진으로 꾸며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이 더욱 쉽고 편하게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에 도움되는 방송통신 정책 안내서를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편으로 구성된 이번 안내서는 알기 쉬운 디지털 기기 가입 및 이용, 방송통신 서비스 피해 예방, 미디어 활용 등에 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8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